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수면장애, 불면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.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? 누웠는데 막 두어 시간 넘어도 잠이 전혀 오질 않아가지고 막 머리 지매고 이러고 나고 났더니 잠 못 자서 막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. 이제 수면에는 단계가 있어요. 총 5단계 정도로 나누는데요. 이제 처음에 1단계랑 2단계 정도는 수면을 준비하는 단계예요. 얕은 수면 단계라고 하고요. 이제 3, 4단계는 요 델타파라는 게 뇌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때부터는 깊은 수면을 하게 됩니다. 요 깊은 수면을 하게 될 때는 뇌도 쉬게 되고 몸도 근육들이 다 이완되면서 몸이 회복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기르고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만약에 깊은 수면을 잘 못하면은 그런 성장이나 면역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되겠죠. 그리고 그 밑에는 렘 수면이라고 해서 요거는 몸은 이렇게 이완이 된 채로 뇌만 각성이 된 상태예요. 그래서 주로 꿈을 꾸게 되고요. 이제 꿈을 꿀 때 우리가 뇌에서 하루 종일 되게 많은 자극을 받잖아요. 그런 기억이나 자극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꿈을 너무 많이 꾸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꾸면서 이렇게 수면을 잘 하게 되면은 머리도 좀 가볍고 다음날 피로도 좀 덜해지고 그렇게 되겠죠. 이런 하나의 사이클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고요. 하루에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 사이클을 돌리면서 이제 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게 돼요.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처음에는 얕은 수면 갔다가 깊게 빠졌다가요. 다시 렘 수면으로 오면서 이때는 꿈을 꾸고 다시 깊어지고 얕아지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. 만약에 수면 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고 이게 각성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든지 빨리 일어나는지 아니면 깊은 수면으로 깊게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수면장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일단 수면 개시장애가 있습니다. 수면 개시장애는 처음에 주무시기 힘든 상태예요. 잠에 들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1시간 반, 2시간씩 뒤척여야 잘 수 있고 이런 걸 말하고요. 그 다음에는 수면 유지장애가 있어요. 수면 유지장애는 쭉 자야 되는데 쭉 못 자고 막 하루에도 막 5번씩 깨고 막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. 그 세 번째는 사건 수면이라 해서 자신은 자고 있는데 막 몽유병처럼 돌아다니고 막 몸 뒤척거리고 이런 분들 있죠. 그런 건 사건 수면이라고 하고요. 기면증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졸려가지고 막 깨어 있을 수 없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이제 수면 장애로 당연히 잠 못 자면 다음날 많이 피로하고 하겠죠.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깊은 수면을 할 때 우리가 뇌가 휴식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뇌가 휴식을 못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막 자신감이 떨어지고 뭐 우울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불안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또 깊은 잠을 잘 때 면역력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잠을 못 자다 보면 몸에 뭐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뭐 당뇨나 혈압이나 뭐 심장병의 확률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그런 내과적인 질환도 같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. 이 잠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이 생체 리듬이에요. 사람은 누구든지 밤에는 자고 싶고요. 그리고 뭐 점심 때 되면 배고파서 밥 먹고요. 그렇죠?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파서 밥 먹고 그러죠. 그렇게 뇌에 기억된 생체 리듬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밤이 이렇게 완전 바뀌어버린 분들도 있고 올빼미족처럼 밤 늦게 자고 이제 늦게 일어나고 이런 분들도 있죠. 그렇게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수면의 질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자율신경 관련한 불면증이 있는데요.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. 교감신경은 주로 예를 들어 맹수가 내 뒤를 막 쫓아오면 막 달아나야 되잖아요. 사람이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혈압도 높아지고 막 그럴 겁니다.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고요. 이제 그거랑 기량적으로 움직이는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부교감신경계는 주로 쉬고 소화시키고 자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. 요게 왔다 갔다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요게 교감신경 쪽에서 부교감신경 쪽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항상 교감신경만 너무 흥분해 있어가지고요 잠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요 교감신경의 흥분을 좀 많이 줄여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.
그리고 체온과도 관련이 있어요. 사람이 잘 때 이렇게 요건 골수의 온도를 잰 건데요. 중심 체온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몸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잠에 빠지게 되거든요. 만약에 이런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면 수면에 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. 어떤 분들은 체온이 너무 낮아서 아니면 너무 높아서 이런 게 잘 유지가 안 돼서 수면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이상하게 새벽 2시에서 한 4시 사이, 뭐 새벽 3시 그때만 되면 이상하게 깨요. 뭘 언제라도 그때면 깨요.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건 왜 그러냐면 잘 때 적정한 체온이 유지돼야 잠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벽 3시쯤 때가 사실은 체온이 가장 낮을 때예요. 이게 만약에 평소에 체온이 많이 낮은 분이라면 그게 더 많이 떨어지면서 그때 잠을 깨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체온을 좀 올려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.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. 처음에는 코골이를 심하게 하다가 이제 진행되면 막 이런 식으로 주무시는 분들 있죠. 그렇게 이제 공기가 잘 안 통하고 막히다 보니까 깨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뭐 비염이라든지 충농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.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해결되면서 이제 잠을 좀 푹 주무실 수 있겠죠. 네,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를 좀 많이 처방해줘요. 요새는 이제 수면 유도제는 말 그대로 수면을 유도해주는 그런 약들이고요. 뭐 시중에는 멜라토닌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감기약 먹으면 졸리잖아요. 그런 걸 이용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짧게 한 2주 정도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직접적 요거 수면 유도제가 잘 안 들으면 이제 수면제로 넘어가는데 주로 뭐 요 자낙스라든지 스틸록스, 뭐 졸피뎀 이런 게 좀 유명하고요. 근데 이런 걸 계속 쓰게 되면 문제점이 생겨요. 면역력이 떨어지고요. 그리고 이런 걸 길게 썼을 때 잠엔 들 수 있는데 깊은 수면을 못 하게 돼요. 그냥 얕은 수면인 채로 잠만 드시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요. 요거는 최대한 장복하지 않고 빨리 끊을수록 좋습니다. 너무 잠이 안 온다면 한 번씩은 쓸 수 있지만 장복해서 좋은 약은 아니에요. 네, 일단 그 생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요 행동 치료가 좀 중요한데요.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해요. 일정한 시각에 자고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요. 잠자리에서는 잠에만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뭐 핸드폰 많이 본다든지 TV 누워서 이렇게 본다든지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게 좀 방해가 많이 되고요. 이제 잠자리에서 만약에 잠자기 힘들면은 다른 데 그냥 나와가지고 침대에서 나오셔서 행동하고 좀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요. 이제 뭐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셔도 안 되고 낮잠을 좀 피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졸리더라도 일정한 시간 이전에는 최대한 졸음 참으면서 정해진 시간에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. 네, 그리고 이건 저희가 쓰는 방법인데요. 만약에 잠이 잘 들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해서 잠이 못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 호흡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인데 이제 깊게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리에 누워서 눈 감고 해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10부터 1까지 쭉 내려옵니다. 지나면 또 10부터 1까지 쭉 내려오고요.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호흡이 안정되면서 잠에 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체온이 아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잠을 푹 못 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는 요 생강 대추차를 물처럼 계속 끓여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. 체온을 올려주는데 효과가 있고요. 또 체온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잠에 들기 때문에 주무시기 2시간 전에 한 목욕 30분 정도 이렇게 쭉 해주시면 체온이 이렇게 쭉 오르겠죠. 이제 그 상태에서 고개 식으면서 서서히 잘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네, 그리고 또 그런 걸로도 잘 관리가 안 되면 한약을 처방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제 요건 천황보심단이라는 환약이고요. 요거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.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잠이 잘 못 드시면 주무시기 2시간 전에 요거 한약 먹고 하면은 잠에 잘 드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. 또 만약에 뭐 체온이 너무 낮다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너무 예민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서 몸을 좀 안정시키면 주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